자,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쉬운 문제는 틀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또 제가 예상하지 못했네요. 보통은 그 쉬운 문제는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못 푼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쉬운 문제 틀린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쉬운 문제를 더 틀리는 거는 사실 좀 큰 문제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리고 내신 보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가 더 많아요, 실제. 어려운 문제는 조금 이렇게 우리 그 중학교 그 내신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10%나 20%의 문제고, 나머지는 실제로 애가 수업만 잘 듣고 교과 수준만 하면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친구들은 일단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쉬운 문제는 그냥 뭔가 그런 흥미가 안 생기는 거 아닐까요? 동기가 안 생기고, 나는 어려운 문제 풀래. 아니면 난 사고력 문제만 풀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애가 싫어하더라도 그 쉬운 문제도 애한테 이제 그 학습지를 시킬 때도 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도 애가 못 느끼게 좀 집어넣어가지고 쉬운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자리 덧셈에서 손가락을 사용을 하는데 두 자리까지 손가락을 사용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한 자리에서는 그 손가락을 갖다 다 쓰죠. 손가락이 최초의 교구이자 최고의 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으로 사실 나중에 제가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곱셈 구구도 손가락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손가락은 이제 원리 교구와 연습 교구 중에는 원리 교구거든요. 이걸로 연습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걸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돼서 2 더하기 3은 5이네라는 걸 보여주는 원리 교구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열이 넘어가면 이제 발가락을 쓰기도 하고 다른 걸 쓰기도 하는데, 그런 교구들을 사용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교구든지 간에 그 교구를 떼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세발 자전거에 제가 보조바퀴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다가 나중에 손가락이 없이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이런 단계에서, 즉 1학년 1학기 단계인데요. 그 단계에서는 손가락이 아닌 다른 구체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샘플로 만든 교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자리 동전, 이렇게 5자리 동전, 1자리 동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면은 이런 식의 이제 1자리, 5자리, 10자리 이런 게 막 등장을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묶음과 낱개를 따로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손가락이라는 낱개를 사용하지 않고 10개를 한 묶음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체물을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이제 10개짜리를 써보자. 그리고 이게 좀 더 많아지면 뭐도 쓸 수 있게 되겠죠? 50짜리도 쓸 수 있고 100짜리도 쓸 수 있고, 이건 교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고 동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물을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진행시키자는 거죠. 손가락 이제 쓰지 마.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쓰지 마. 그냥 암산으로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 이런 구체물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바둑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원리 교구들은 대체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편하게 만들 수 있게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교구들로 한번 넘어가 보시는 게 어떤가.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이제 사고력 얘기가 많네요. 사고력 수가 왜 해야 되나요? 어디서는 상술이라고 합니다. 예, 상술이죠, 상술인데, 사실은 이제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제 지인들이 추천하면 뭐라고 하는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고력 교재를 쓰는 사람인데, 나중에 상위권을 노리려고 하면은 시켜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근데 그냥 수학을 학교 다니면서 그냥 내가 수학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만, 즉 중위권 정도까지만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면 안 시켜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중학교 때 애가 수학 때문에 상위권을 못 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 저는 사고력을 꼭 시켜야 되고요. 초등 때는 사고력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익혀야 돼요. 중등부터는 딱 한 가지 방법만 가르치고 빨리 푸는 거 한다 그러면은 초등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는 초등 때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 여러 가지 수학을 갖다가 잘하는 친구들이 결국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문제들 있죠.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는 누가 더 푸는 시간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게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변별력 있는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는 게 저는 초등에서는 사고력이 제일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친구 하나가 공부 많이 안 시키고 싶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 꼭 해야 돼. 사고력 수학학은 CMS 보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그냥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는 우리 애가 의사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의사를 하려면 시켜. 의사를 하려면 사고력도 하고 선행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수학을 힘들어하지만 않는 정도로 고등학교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사고력이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연계를 꼭 보내고 싶고 자연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애가 좀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싶고 이러면은 저는 사고력 수학을 한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확실히 상위권이 된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뭐 기본 연산, 응용, 사고력, 독해 등등 간결하게 알려주세요. 갑의 팩토는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되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수학에 있어서 제일 그 토대가 되는 거죠, 토대. 제가 이제 뭐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난이도 순위 아니에요. 난이도 순위 아니고, 제일 먼저 토대가 돼야 되고, 그 위에 토대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수학에 대해서 첫 번째 토대가 돼야 되는 거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거는 책으로 기를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 저는 가장 중요해요. 그 자신감은 이제 제가 굳이 더 강조하진 않을게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자신감이 일단 1차 베이스예요. 그럼 자신감 위에 있는 2차 베이스는 뭐냐면은 초등에서는 연산과 교과입니다. 연산과 교과. 교과는 말 그대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칭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 수학이라든지,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파라든지, 요런 책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과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교과는 안 할 수가 없고, 교과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근데 교과만으로는 초등에서 사실 중등, 고등 때 이제 토대가 되는 연산이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연산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초등에서 연산하고 교과 이 두 개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자신감. 그 위에 있는 게 뭐다? 즉, 연산하고 교과. 자, 그럼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그 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지만, 제가 쓴 책 중에 도형은 이제 도형이 특별히 좀 더 약하다든지 도형을 좀 잘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추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연산은 잘하지만 문장이 있는 문제는 못 풀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문장제, 즉 문장제랑 서술형 책, 이건 같은 표현이에요. 베스트셀러 중에는 이제 기적의 문장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게 있고, 제가 쓴 책 중에는 수학 독해가 이 서술형 책에 해당하겠죠. 자, 이런 서술형 책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고력이 있겠죠. 사고력은 교과랑은 좀 궤를 달리합니다. 사고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자기가 배운 방식으로만 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배운 방식으로 해서 안 풀리는 애들은 다른 방식을 써야 되겠죠.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길이 맞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길로 가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빨리 돌아오는 친구가 있고, 자꾸 여기가 맞나 아니나 아직 헤매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고력이, 그럼 다른 길로 가보지 뭐,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사고력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서 이런 방법을 하나 깨우친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습득한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단 한 번이라도 만약에 중고등에서 떠올리면은 그 친구는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즉, 그런 어떤 그 변별력 있는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는 게 사고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과에서 다루는 거랑은 좀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주제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게 사고력 수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는 근데 3층에 있어요. 즉, 하면 좋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1층에 뭐라고 했죠? 자신감, 2층에는 연산과 교과, 3층에는 그 다음에 사고력,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문장제 서술형 같은 여러 가지 조금 더 이제 교과와 연산이 돼 있을 때 할 수 있는 또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 중엔 당연히 범주는 좀 다르지만 심화교재. 심화교재도 그 3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최상위 수학 같은 그런 책들 있죠. 그런 또 베스트셀러. 연산이나 교과가 토대가 되어 있으면은 또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런 심화교재를 통해서 또 한꺼번에 문항에 대한 변별력과 응용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요즘에 이제 학원이라든지 집에서 하는 경우에도 보통 최상위 수학 같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문해길 같은 책은 꼭 하고 중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중등에 가면 갑자기 문항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 저는 서술형 대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7세 때 보면은 더하기 1 더하기 2를 거의 반년 동안 시킨다. 원래 그렇게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건가요? 보면은 7세 때 학습지는 실제로 우리 학습지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책으로 연산을 아예 생판 처음 접하는 애들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 더하기 1 더하기 2의 개념도 모르는 애들한테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 끌고 가는데, 사실 애들이 그 더하기 1 더하기 정도는 충분히 빨리 이해한다. 그런 경우에는 좀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한 학기에 12권 이렇게 문제집을 풀었어요. 중학교 때 딱 하나 못 푼 게 그 방문학습지였어요. 방문학습 연산. 방문 선생님이 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 책을 못 푼 이유를 딱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알고 내가 100% 맞힐 수 있는 걸 몇십 문제, 몇백 문제 푸는 게 제일 괴로웠어요. 그 연산학습지를 풀 때도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애가 잘 못 푸는 걸 더 풀리는 건 맞아요. 근데 애가 이미 잘 풀고 있는 거는
굳이 책에 있는 걸 다 100% 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덧셈 잘하는 애를 굳이 덧셈이 또 나온다고 풀리지 말고 그런 건 빨리 넘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애 학습량을 조절해 주셔야 애가 안 지겨워하지. 보통 우리가 그 연산학습지에는 크게 말해서 이제 학기별 교재가 있고 원당으로 되어 있는 그 월별 교재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학기별로 나와 있는 교재는 이제 뭐 기적의 계산법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뭐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나오는 거 있죠. 학기별로 나오는 교재들은 대체로 빨리 풀면 한 달, 그 다음에 천천히 풀면 2달에서 3달까지 보통 푸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 응용연산이나 뭐 이런 것처럼 권별로 나눈 거 있죠. 4권인 경우도 있고 6권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는 한 권에 한 달 정도가 적합하거든요. 그러니까 푸시다가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 정도 시간을 평균적으로 가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응용연산하고 원리셈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원리셈 하고 있는데 응용연산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 뭐 응용연산을 쓴 책의 회사니까 뭐 응용연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거 말고 좀 최대한 이 방송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원리셈이 되게 잘 팔리는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응용연산은 원리셈보다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많이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설명하는 원리들이 응용연산은 확실히 기본 연산 원리 외에 특별한 원산 원리 이런 것들도 많이 가르치는 편이고 원리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본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같이 병행하는 수준의 교재보다는 원리셈을 하고 나서 하시든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그렇게 난이도 차가 좀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게 오늘 제가 연산 우울증이라고 이제 지를 붙였으니까 여기도 이제 질문을 올리기 힘들 만큼 되게 연산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특히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연산 학습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사실 아까 제가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연산 학습지를 통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즉 뭐냐면 또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연산을 싫어하게 되고 학습지 노이로제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습지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학습지만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학습지를 갖다가 싫어하는 애들한테 다른 조금 더 낮은 단계라든지 좀 재밌어 보이는 그림이 많은 학습지를 추천하는 것도 좋고요. 서점에 데리고 가서 이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활동지입니다. 활동지. 저희가 저희 카페도 그렇고 도치맘에도 활동지 나눔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의 저희가 갖고 있는 활동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응용연산 활동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 한 장 뭐 활동지라고 이제 저희 카페에서 뭐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이렇게 하루에 한 장만 하면 되는 이런 옛날에 우리 그 우유 배달 아줌마가 갖다 주시던 그 학습지 기억나죠? 이런 활동지들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책의 두께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을 딱 처음에 보고는 이런 책을 푸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딱 이 첫 페이지 풀고 나서 내가 이거 언제 다 풀지? 이렇게 압도되기 때문에 더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책이라는 형태를 취하기 전에 낱장짜리 활동지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만 풀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한 장이 또 2장이 되고 2장이 3장이 되고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책의 형태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좋고 또 그 다음 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것도 추천드리는데 물론 책에 손을 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책을 저는 분권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 책이 있다 싶을 때 이 책이 너무 어렵고 너무 두꺼워요 이렇게 하면은 과감하게 이 주차별로 그냥 책을 뜯어버리세요. 책을 뜯어버려가지고 물론 뜯어버리면 지저분하니까 이쁘게 이렇게 좀 재본해주면 더 좋겠죠. 표지도 만들어 주시고 그럼 좋겠지만 어쨌든 애가 그 양에 굉장히 압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연산학습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꼭 한번 이렇게 학습 단위를 줄여주는 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연산에서도 사실 우리가 연산을 드릴할 수 있는 방법은 학습지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찾아보시고 하면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저희 교구 중에 이제 머긴스 빙고 같은 교구도 실제 덧셈, 뺄셈, 곱셈을 갖다가 게임을 통해 가지고 드릴링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교구거든요. 물론 얘는 원리 연산 교구는 아니에요. 연습용을 위한 교구니까 뭐 이런 교구들을 통해서 애들이 연산책을 싫어할 때 조금 다시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다른 방식을 쓰면서 조금씩 이렇게 연산학습지로 유도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수라방 때 또 뵙도록 할게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